2020학년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9단원 통계적 추정 레벨 3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통계 파트에서는 절대로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 9월이 되면은 모의고사가 전범위가 되죠. 그쵸? 자, 통계 파트는 식하고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참 미적분도 그렇고 틀려야 할 파트들이 이미 좀 많이 있잖아요. 최고 난도 문제들. 그래서 내용 정리 정확히 하시고 문제를 푸는데 나는 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개념서 돌아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하시고 다시 수능특강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레벨 3 1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치약 한 개의 무게는 일단 치약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X라고 할게요. 평균이 16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판매하는 치약 상자에는 이 공장에서 임의로 추출한 치약 4개가 들어있고, 자, 4개씩 들어있겠죠. N은 4. 이렇게. 그러면, 자, 표본 한 개당 표본의 개수들이 4개가 되고, 그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 X바라고 하면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 표본 하나당 개수가 4개고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해요. 그 평균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대로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 모평균과 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다시 써주면 X바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냐면 평균은 160이고 표준 편차가 2분의 4니까 2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건 4개씩 묶어놓은 표본의 그 평균의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예요. 이때 이 공장에서 판매하는 치약 상자에는 자, 임의로 추출한 4개가 들어있고 지금 여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무게가 Xg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고 한다. 자, 상자 전체의 무게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자의 무게 자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몇 개씩 들어있냐면 4개씩 들어있다 그랬죠. 그쵸? 그럼 개당 무게를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이게 지금 4개를 합쳐놓은 무게가 Xg이라는 거야. 한 상자당 무게가 이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개당 무게를 4분의 Xg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개당 무게는 4분의 Xg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상자의 무게가 Xg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 그러면 자, 개당 무게는 4분의 X보다 작으면 이런 불량품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이 공장에서 판매하는 치약 상자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선택한 상자가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 그럼 이 확률을 뜻하는 거죠. P X바가 4분의 X보다 작을 확률. 이럴 확률이 0.0228이다 라고 했어요. 맞나요?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X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Z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Z로 변환하는 식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고 맞죠? 여기서 이제 Z로 변환을 해주면 P, Z가 작을 확률 뭐보다 작을 확률이냐면 얘가 지금 여기가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평균인 160 자, Z가 자, 요값보다 작을 확률이 0.0228이다 라는 소리예요. 맞나요? 정규분포 곡선, 표준 정규분포 곡선 Z의 확률 밀도 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Z는 어떤 아이죠?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아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0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네, 0.0228이래 확률이 2분의 4분의 X 마이너스 160보다 작을 확률이 0.0228이다. 그럼 이쪽에 있을 거고 2분의 4분의 X 마이너스 160
보다 작을 확률. 지금 여기가 0.0228이다 이 소리죠. 왜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넘어왔냐면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자, 요 값보다 작을 확률이 0.5보다 커지잖아. 0.5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는 항상 양의 구간, 그리고 0부터 z까지의 확률만 주어져요. 그쵸?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요쪽으로 넘겨주면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1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 부분이 뭐가 된다? 0.0228이다. 그럼 여기는 자, 요 부분은 0.5에서 0.0228을 뺀 0.477이겠죠. 0에서 z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0.0477이라는 소리는 z가 2라는 소리니까 요 값이 2다라는 거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160이 4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x가 마이너스 156이 될 거고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고 따라서 x값 4 곱해주면 62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x값이니까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번 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16주에서 25주 사이의 태아는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성장을 검사하는데 태아의 머리의 직경은 평균이 자, 태아의 머리의 직경은 일단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자, 이 태아들 중에서 n명의 태아의 머리의 직경을 조사한 자, n명을 뽑아서 조사를 한 거죠. 그쵸? 조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자,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 원래 모평균과 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요렇게 요랬을 때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x바 마이너스 m 절대값 씌워놓은 값이 0.49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 자 항상 표준화 시켜서 자, 변수를 z로 바꿔서 표현을 하죠. 그쵸? 근데 z로 바꾸는 식이 뭐지? z로 바꾸는 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요거죠. 그러면 지금 살펴볼까? z로 바꾸려면 요 식을 z로 바꾸려면 우리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z로 바뀌고 절대값 z가 작거나 같다. 이거 시그마는 띄워줘도 되고 번분수 처리해주면 여기가 0.49 루트 n 이렇게 되겠네. 자, 요를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p 절대값 z가 0.49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이것을 표준화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확률이 뭐보다 커져야 되냐면 0.9 이상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z가 절대값이 0.49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0.49 루트 n보다 크거나 같고 0.49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 라는 뜻이고 정규분포 곡선,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려보면 자, 평균이 0이고 0에 대해서 대칭인 구조를 이루죠. 그쵸? 자, 마이너스 0.49 루트 n보다 크거나 같고 0.49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일단은 요 확률이 0.95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0.95가 된다 요 소리는 요 반쪽이 얼마가 된다는 거지? 0.95의 반인 0.475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0.475가 될 때 요 확률이 0.475가 될 때 z값인 1.96이 돼요. 그러면 자 0.95보다 확률이 더 커지려면 요 z값이 자 이쪽으로 더 와야 되겠죠. 그쵸? 양쪽으로 이렇게 더 벌어져야 되지. 그래야지 확률이 요 값보다 더 커지게 되죠. 그쵸? 따라서 자 0.49 루트 n이 1.96보다 크거나 같아져야지만 자 요럴 확률이 0.95 이상이 돼요. 루트 n은 크거나 같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0.49분의 1.96. 자, 다 100 곱해주면 49분의 196이 되고 약분하면 4가 되죠. 그쵸? 그래서 루트 n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은 16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따라서 n의 최소값은 얼마다? 16이 된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번. 어느 홈쇼핑 업체에서 고객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연간 의류 구입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의 비율이 피해시였다. 이 표본을 이용하여 이 홈쇼핑 업체의 전체 고객 중 연간 의류 구입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의 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자, P-P 햇의 최대값은 0.0784이다 라고 했어요. 자, P-P 햇의 최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뢰 구간이라는 건 일단 뭘 구하지? 모비율인 P를 구하기 힘드니까 표본 비율인 P 햇을 구해서, 자, 실제 P, 모비율이 자, 여기서 여기에 들어있을 거야 라고 요 구간, 믿을 만한 구간, 신뢰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쵸? 자, 여기가 끝이 뭐야? P 햇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 그 다음에 여기가 P 햇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르는 신뢰 구간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신뢰 구간 구할 때 어떻게 하지? 모비율은 P 햇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보다 크거나 같고 P 햇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안에 들어있을 거고, 자, 그 신뢰도 뭐 95%냐 99%냐 또는 다른 값이냐에 따라서 이 K 값이 달라져요. 그쵸? 이것은 신뢰도에 따른 Z 값이 되겠죠. 그쵸? 자, 신뢰도가 95%라면 그때 Z 값은 1.96이기 때문에 K 값이 1.96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P는 어쨌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여기면 P는 요 사이에 들어있을 거야. 그게 95% 정도로 믿을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P, 모비율에서 표본 비율을 뺀 값의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나오냐면, 자, P가 여기에 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얘랑 얘를 뺀 값이 최대가 되겠지. 여기 있을 때는 뭐 얘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P에서 P에 빼면 음수가 나오겠죠. 자, 다시 말하면 P에서 P 햇을 뺐어. 자, 모비율에서 표본 비율을 뺀 값의 최대값은 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반쪽, 그쵸? 여기서 요걸 뺀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 될 것이다. 근데 요때 자, 신뢰도가 95%였기 때문에 K 값은 1.96이에요. 1.96이고 고객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n의 값은 100이 되겠죠. 여기가 100분의 P 햇 Q 햇 이렇게 잡힐 건데 요 값이 얼마다라는 거냐면 0.0784다 라는 거지. 자, 시간 끝났고 우리 P 햇만 구해주면 되는데 소수점이 많아서 구하기가 조금 귀찮은 것 뿐이죠. 그쵸? 자, 100은 10분의 1로 나오니까 0.196 루트 P 햇 Q 햇 요 값이 0.0784야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양변에 만을 곱하면 1960 루트 P 햇 Q 햇이 784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다시 여기서 루트 P 햇 Q 햇은 요거 나눠주면 뭐가 나오냐면 1960 자, 784 지금 보면 다 7의 배수죠. 그쵸? 하나씩 약분을 해보죠. 순차적으로. 7의 배수니까 7로 일단 나눠주면 110이고 얘네끼리는 7로 나눠주면 280 이렇게 되겠네. 다시 한번 7로 나눠주면 여기가 16이 되고 여기는 40이 되고 8로 약분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5분의 2가 되겠네. 그쵸? 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그럼 여기 양변 제곱할 거고 양변 제곱하면 P 햇과 Q 햇의 곱이 되는데, 자, P 햇 곱하기 Q 햇이라는 건 자, 여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1마 P 햇이 돼요. 요게
25분의 4 양변 제곱한 거죠. 양변에 25 곱하면 25 마이너스 25 p햇의 제곱 플러스 25 p햇 25 곱해주면 4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5 p햇의 제곱 마이너스 25 p햇 플러스 4는 0이 되고 1하고 4, 5, 5 마이너스 마이너스 잡아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25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 p햇으로 가능한 값, 자 5p햇 빼기 1이 0이거나 5p햇 빼기 4가 0이기 때문에 5분의 1 또는 5분의 4가 나와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살펴보면 문제에서 p햇이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은 5분의 1하고 5분의 4 중에 5분의 4를 취해줘야 되죠. 그쵸? 여기 이쪽에 자리가 좀 부족해서 여기다가 와서 써볼게요. 자, p햇의 값이 얼마냐면 5분의 4야. 근데 몇 명을 주사했냐면 100명을 임의로 추출한 거죠. p햇은 표본 비율. 그럼 몇 명 중에, 자 100명 중에 100만원 이상인 고객의 수 n명이라 하면 얘가 표본 비율인데 표본 비율이 5분의 4라 그랬어. 따라서 n의 값 얼마 나오죠? n의 값은 80이 되겠네요. 그래서 고객의 수는 몇 명이다? 80명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되겠죠.